안녕하세요. 일본 주식 전업투자 휴니TV입니다. 자, 오늘은 분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 다치아이가이 분바이, 일본어로 다치아이가이 분바이라고 하는데, 가끔가다 회사 IR 발표를 보면은 다치아이가이 분바이를 실시한다, 이런 IR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다치아이가이 분바이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주식을 이제 하시면은 이런 가끔가다 좀 어려운 개념, 이 분매 같은 경우 이제 어려운 개념이 아니지만은 간혹가다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용어가 나와가지고 당황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외워가면은 나중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더라도 한 번에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나 용어가 나오면은 그때그때 알아보시고 공부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분매라는 개념도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개념이죠. 간혹 회사에서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이 이런 발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주주로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개념은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분매를 간단하게 설명드릴 예정인데, 분매란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어떤 의미냐면은, 일단 장외, 거래 시간 외에 대주주 등 매도를 실시. 일단은 이제 의미부터 말씀드리면은, 장외, 장외, 그러니까 9시부터 3시 반 사이에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그러니까 장외 거래에서 매도를 실시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개인도 이때 매수를 할 수 있음. 증권회사에서 거래가 가능. 개인도 이 대주주 등 이제 매도가 실시되잖아요. 장외 시간에 이 수량을 개인이 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회사에서 신청을 하면은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이것도 숙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런 걸 노리고 소액으로 이익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끔가다 이렇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매도가 되냐? 어떻게 매도에 대해서는 전일 종가보다 낮게 디스카운트 된 주가로 매도. 예를 들어 이제 전일 주가가 예를 들어 1000엔이다 이러면은 보통 뭐 2에서 한 5% 정도 디스카운트 가격으로 매도가 돼요. 이 새로 이제 매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어야 이렇게 매수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메리트를 쉬는 거죠. 1000엔이면은 예를 들어 한 980엔, 990엔 이렇게만 장외에서 팔아도 나 같으로 이제 사고 싶다 이러는 주주들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매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카운트 가격을 할인해 가지고 이렇게 매수를 모으는 그런 형태를 분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왜 이런 분매를 하냐?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장외에 이렇게 장외에 일단은 매도를 하는 이런 이유는, 장중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주가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대주주중 매도를 장외에서 조금씩 이렇게 분할해서 매도를 하는 형태를 일단 다치아이가이 분바이라고 하는데, 일단 목적은 뭔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주식 유동성을 늘리며 동시에 주주를 늘린다. 일단 이 목적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대주주나 아니면 사장이 직접 매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주주를 시중에 풀리면서 유동성을 늘리는 거죠. 보통 부동주가 적거나 아니면은 유동수가 적은 종목의 이제 단점은 뭐냐면, 유동성이 적으면 호가창이 일단 얇아요. 이런 창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얇고 매도판 괴리가 큼.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1500, 1501엔, 1502엔 이렇게 모든 가격대에 주문창에 매수 주문, 매도 주문 이렇게 다 이렇게 차여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유동성이 없는 종목들은 1500에 있고 그 다음에 1550, 그 다음에 갑자기 1600대로 뛰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이 적으면은 주주들이 참가하기가 어려워져가지고 매수세가 많을 수가 없다. 왜냐면 많이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종목은 이렇게 호가창이 얇다 보면은 내가 1000주만 나리웃기로 사도 주가가 엄청 올라버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유동성이 적으면은 아무래도 참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유동성을 늘리는 이유가 이런 거죠. 이런 게 일단 제일 목적이고 그 다음 목적은 뭐냐면 시장 변경 목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더즈 시장에서 도쿄 거래소 뭐 2부 이런 식으로 시장 변경을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인해 사장이 직접 매도를 해가지고 시장 변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최근에는 조조라는 종목이 있는데 온라인 의류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조라는 유명한 일본 회사가 있는데 최근에 사장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신주를 동시에 발행하면서 이렇게 유동성을 늘리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엄격히 따지면은 분매가 아니고 신주를 활용한 또 이제 유동성을 늘리는 방법인데 오늘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를 하고 일단은 분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 드리는데 이런 목적으로 유동성을 늘리고 싶은 회사는 분매를 해가지고 시장 변경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 수량 그리고 주주 수 이게 일정 수량이 넘어야 일정 기준이 넘어야 시장 변경이 가능해서 이런 이번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분매를 실시하는 회사도 있다. 이렇게 숙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금 조달. 이 케이스는 1번, 2번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은 간혹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회사가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B의 대주주 인데 이 B에 그냥 주식을 다 팔아가지고 자금 조달을 하고 싶다. 단순히 그냥 매도 목적이죠. 하지만 이제 수량이 많다 보니까 장중에서 팔면은 주가에 영향이 끼칠 것 같다. 그래서 장외에 매도를 실시하면서 단순히 이익 확보 및 자금 조달을 한다. 그런 목적으로도 단순 활용이 되기도 해요. 근데 보통은 이제 1번이나 2번 케이스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었나?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주가에 끼치는 영향. 보통은 하락하는 경우가 대다수. 그 후에 반발하는 형태가 많음. 당연하지만 주가는 단기간 관점에서 보면은 하락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여기 써졌다시피 디스카운트 된 주가로 매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에 1000엔인 주가가 그거보다 낮게 가격으로 매도가 되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기존 주주에 있어서는 이게 가치가 떨어지는 요인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 디스카운트 가격으로 자기가 이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폭만 익절을 하더라도 이익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도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내가 예를 들어 980엔에 받으면은 이 전일 종가가 1000엔이잖아요. 그럼 20엔 차익을 그 다음 날에 바로 매도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디스카운트 가격으로 매도된다는 것 자체는 기존 주주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악재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주가에 끼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원리인데 최근 이제 종목을 보면은 이제 야마자키라는 종목이 화요일에 분매를 발표했어요. 다치아이가이 분바이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마이너스 4.8%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디스카운트된 가격이랑 비슷하게 하락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어쨌든 마이너스 4.8% 하락을 했다. 그래서 보통 다치아이가이 분바이가 발표되면은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아토라이 같은 경우는 저번 주 금요일에 분매가 발표되면서 이 월요일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죠. 이 발표된 날은 금요일인데 금요일이 이제 장 마감한 후에 발표가 돼서 월요일에 이렇게 크게 폭락을 하면서 주가가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다치아이가이 분바이가 발표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발표된 다음 날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목적이 예를 들어서 시장 변경 목적이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호재잖아요. 조그만 시장에서 큰 시장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시장 참가자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번, 2번 같은 목적으로서는 단기간 하락은 면하지 못하지만 그 후에 다시 반등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금 조달 같은 경우는 당연하지만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3번을 제외한 1번, 2번 목적은 단기적인 관점이랑 중장기적인 관점이랑 주가 추이가 다를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치아이가이 분바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이랑 개념은 제가 다 설명드렸고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앞으로도 어떤 종목이 분매를 했다 이러면 바로 이해가 가실 거고 다음 날은 당연히 하락을 해도 당황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매라는 그런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